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을 과잉 섭취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안녕하세요. 정세현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날이 더워져서 정말 단물이 뚝뚝 떨어지는 과일이 더 땡기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요즘 과일 진짜 맛있죠? 설탕을 탔나 싶을 정도로 달아서 맛있기는 하면서도 이렇게 단 과일을 많이 먹어도 되나 슬그머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과일 먹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점과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건강한 과일 습관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후식으로, 과일 주스로, 간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일을 과잉 섭취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간이 뚱뚱해진다는 거예요. 간이 살찌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지방간은 간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간이 살이 찌면서 지방간이 되면 간이 제 할 일을 못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콜레스테롤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은 기본이고 치매가 생기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간과 뇌가 간-뇌 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위의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같이 참조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방간이 있는 분이라면 특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이 살이 쪄서 지방간이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술을 먹어서 지방간이 되는 경우는 대략 한 20% 정도뿐이고 나머지 80%는 술이 아니라 다른 곳에 원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저는 밥 많이 안 먹어요. 고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대신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밥 대신 과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밥도 많이 먹고 과일도 많이 먹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살도 찌고 또 뱃살도 볼록하게 나와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 밥은 조금 먹으면서 밥 대신 과일을 자주 먹는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하고 체중은 별로 안 나가도 간은 살이 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과일은 비타민도 풍부하고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과일이 지방간을 생기게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과일 속의 과당 때문입니다. 나무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씨앗을 퍼뜨려야 하고 과일에 곤충이나 벌레가 꼬이게 하기 위해서 아주 향긋하고 단맛이 강한 과당을 만들게 돼요. 이 과일 속의 당질은 포도당, 과당, 설탕, 소르비톨 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프루트 슈가라고 하는 이 과당의 함유량이 가장 높습니다. 설탕도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분해되면은 과당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혈당을 올린다고 알고 있는 이 포도당의 당도는 70, 설탕의 당도는 100, 그리고 과당의 당도는 130으로 포도당이나 설탕보다 과당이 훨씬 더 감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과일이 달고 맛있기도 한 것인데 문제는 이 과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사 경로가 특수하다는 거예요. 포도당은 세포에서 인슐린의 도움으로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될 수가 있지만 과당은 바로 쓰이지 못하고 주로 간에서만 대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장에서 흡수돼서 간으로 간 과당은 바로 당분해 과정을 거치는데 그 대사 속도가 포도당보다 매우 빨라서 즉시 사용되지 못한 에너지는 지방으로 쉽게 전환됩니다. 혈당 상승 속도를 보는 그 GI 지수라는 거 있죠? 이거는 포도당, 그 다음 설탕, 과당 순으로 포도당이 1등이지만 중성지방 수치의 상승 속도는 과당, 설탕, 그리고 포도당으로 과당이 1등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과당을 많이 먹으면 간이 쉽게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갈증 날 때마다 오렌지 주스를 벌컥벌컥 마시거나 여름에 수박 한 통을 숟가락으로 막 퍼먹거나 또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귤 한 박스를 까먹었던 그런 일이 기억나는 분이 있다면 자, 이제는 아셨으니까 간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 이쯤에서 그럼 이제부터 과일 먹으면 안 되겠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적당히만 먹으면 과일도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자, 그럼 건강에 도움되는 그 적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에 하버드 의대에서 30여 년간 200만 명의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과일을 하루에 2회, 채소를 3회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모든 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1회 분량은 한 80g 정도 되는데요. 과일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사과 1개, 오렌지 1개, 복숭아 1개, 바나나 1개, 아보카도 반개, 블루베리 반컵, 딸기 반컵, 포도 반컵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적정량의 과일을 섭취했을 때 과일이 건강에 도움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알록달록한 색깔을 띠는 과일 속의 색소 성분, 즉 파이토케미컬 때문인데요. 이 파이토케미컬은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암세포의 증식이나 세포 노화를 막는 굉장히 훌륭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색깔의 과일을 적어도 한 3종류 이상 포함하는 것이 좋고요. 파이토케미컬은 집중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곳이 과육이 아니라 색이 선명한 그 껍질이에요. 그래서 과피까지 섭취할 수 있는 사과나 복숭아, 포도 같은 과일이라면 농약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과피까지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 가장 안 좋은 방법은 후식으로 먹는 것인데요. 밥을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것은 곧 탄수화물 과잉 섭취입니다. 과일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식사 후 말고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냐? 과일 먹기 좋은 타이밍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 과일입니다. 수면 중에도 뇌는 에너지를 계속 쓰기 때문에 간은 우리 뇌가 자는 동안에 포도당을 뇌로 공급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아침에는 간에 저장되어 있던 그 글리코겐이 고갈나게 돼요. 따라서 이때 과일을 섭취를 하면은 간에서 지방으로 저장되기보다는 고갈되었던 그 간의 글리코겐을 보충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통곡물 시리얼과 함께 식사의 일부로서 과일을 같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복 과일입니다. 특히 오후에 배가 출출할 때 과일을 간식으로 섭취하면 좋은데요. 사실 과당은 이 과일 속의 과당보다는 과당만 추출해서 각종 음료수나 빵,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넣은 액상 과당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액상 과당은 과일처럼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당만 있는 상태로 가공식품에 첨가된 형태로 먹다 보면은 미처 모르고 섭취하게 되는 그 양이 굉장히 많게 돼요. 간식으로 액상 과당 듬뿍 들어간 가공식품보다는 과일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땀 흘린 후예요. 운동을 하고 난 후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많은 땀을 흘리고 난 후에도 과일을 먹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은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각종 전해질도 빠져나가면서 이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회복에 더 빠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몸에 좋은 과일이지만 과잉 섭취 시에는 간을 살찌게 해서 혹사시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적정량은 하루에 과일은 2회, 채소는 3회로 과일과 채소를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또 과일 먹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침에 공복 간식으로 그리고 땀 흘리고 난 후에 먹는 과일입니다. 모두 건강한 과일 습관 챙기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